오늘 발표를 해주실 선생님은 홍원표 교수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한나 아렌트와 전체주의 그리고 한국 사회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렌트는 이제 히틀러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유대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또 좀 주의 깊게 들어두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홍원표 교수님 준비되셨죠? 예, 준비됐습니다. 네, 지금 소리가 잘 시간이 들리시니까 잘 네, 들리시나요? 네, 잘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예, 8시 5분인데요. 예, 제가 35분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예. 강치원 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훌륭한 선생님들 모시고 강연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압축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아렌트와 전체주의 한국 현실이라는 주제로 한 30분 말씀드릴 텐데요. 첫 쪽을 먼저 봐주시면은 제목 밑에 에피그라프인 제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 아우스티니스의 신국론에서 주장한 그 시작이 있었고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명제인데, 전체주의 기원이라는 이 저서를 읽을 때는 이 두 부분을 항상 연계시켜야 됩니다. 전체주의가 기존의 이 정치 체제와 같은가라고 할 때, 아렌트는 전체주의는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느 정치 체제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렌트는 전체주의를 연구를 하면서 죽음을 나름대로 경험했는데, 죽음에 대한 반대 명제로서 인간의 삶을 새로운 시작으로 나름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아렌트가 1950년 여름 전체주의 기원 초판 서문을 쓸 당시 이 휴가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들어가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주의 기원은 한국 전쟁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렌트가 뉴욕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스승인 야스퍼스에게 6월 25일 날 편지를 보냈는데, 어제 이곳 도시 사람들은 전쟁에 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그해 8월 말에 제1판 서문을 쓰게 됐는데, 세계의 역사가 궤도를 이탈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서문에 쓰고 있습니다. 한 세대 동안 세계대전이 두 차례나 발생을 했다. 단지 남아있는 두 강대국 사이 제3차 세계대전을 예고한 채 막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아렌트의 전체주의 기원은 한국 전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필 의도와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유대인 절멸 소식이 미국에 제대로 전달되기 시작한 것이 1943년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소식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어요. 그것을 아렌트는 침묵의 음모로 표현하는데, 아렌트가 무엇에 불만을 했느냐면은 유대인 지도부가 이 사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항한 점에 상당히 반감을 가졌습니다.
4년경까지는 주로 시온주의 문제, 즉 유대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데 전쟁 말에 이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유대인 문제에서 일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유럽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큰 주제에 관심을 갖고 유대인 문제에서 정치 문제로 더 큰 정치 문제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러면서 과연 이 유럽에 존재했던 전통적 요소를 분기시켰던 촉진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나름대로 좀 살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전체주의 경험을 과거의 전례, 선례에서 나름대로 끌어와서 설명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어, 전체주의 체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전체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주의 악을 근본적 악, 절대적 악과 연관시키는데 바로 근본적 악이 무언가를 이해하려면은 이 사건을 일반화해서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들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집단 수용소를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사회과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주로 신화나 성경에서 쓰는 말씀 용어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자로서 이 용어를 쓰면서 결국은 그 특정한 현상, 경험의 충격을 충분히 이해하려면은 그에 맞는 나름대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요. 결국은 이 근본적 악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 현실을 바로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해함과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산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이 전체주의를 나름대로 집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유럽 전체주의 역사성을 나름대로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떠한 우려를 했느냐면은 전체주의 경험이 또 미래에 재현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을 고려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 문장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역사에서 모든 종말은 새로운 시작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 반대로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새로운 시작은 없다라고 하는 명제와 인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명제, 그리고 이 인간의 역사에서 또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명제를 나름대로 염두에 두어야만 아렌트가 말하는 전체주의 기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주의 기원 출판 이후에 수많은 저작들이 출간됐습니다. 유작까지 포함해서 총 한 20권 정도가 되고 서간집이 한 네다섯 편 정도 됩니다만 어, 어, 기본적으로 전체주의 기원을 집약하게 된 대로 배경 이것을 잠깐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1945년 출판사에 세 요소, 반유대주의, 제국주의, 인종주의
또는 지옥의 세계도 아까 전체주의의 이 정치적인 악이 지옥에서 지옥과 연관되듯이 지옥의 세계동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우리 시대의 부담으로 책 제목을 좀 다루고자 했어요. 또 한편으로 전체주의 역사라는 제목을 달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자신은 전체주의 역사를 나름대로 이 저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중에 했습니다. 전체주의가 과연 어떠한 요소들 때문에 등장하게 됐는가? 이것을 아렌트는 결정화로 표현합니다. 탄소가 외부 충격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요소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결정화로 표현하는데 반유대주의, 제국주의, 그다음에 인종주의라고 하는 세 정치 이데올로기가 특정한 정치적 상황에서 충격을 받아서 나치 전체주의 또는 이 스탈린주의라고 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작과 다른 저작의 연관성을 좀 나르게만 제가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 얘기를 하면은 악의 평범성 얘기하고 거기서 그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악의 평범성을 극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해요. 마찬가지로 전체주의 기원이라고 하는 대작을 이야기할 때 전체주의는 이러이러한 요소들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미래의 전체주의가 등장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렌트는 전체주의 기원이라고 하는 저작에서 부분 얘기를 하고 이후 저작에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그 나치 전체주의를 이 죽음과 비유합니다. 바로 그래서 전체주의는 죽음을 상징하는 체제다라고 하는데 아렌트는 인간을 이해할 때 죽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저작에서 인간의 삶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관시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조건은 전체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정치적 사유가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 그 사쪽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 저기를 예, 사쪽 그 PPT 파일하고 같이 이렇게 저는 옮겨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잠깐 놓쳤습니다. 사쪽 상단에 보면은 전체주의 이 총체적 지배는 인간을 마치 하나의 인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형의 인간을 대문자 맨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각기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이 이라는 책에서 바로 이 다원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혁명론을 여기 잠깐 끌어들였습니다만 아렌트가 혁명에서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느냐면 혁명평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명평의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이 정치 행위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공간입니다. 물론 혁명 과정에만 존재했던 자치 조직입니다만 오늘날 우리들의 용어로 표현하면 공공 영역에 해당됩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전체주의가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혁명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아이만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의 아이만은 전체주의 천재, 즉 아이만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형사 범죄가 형사 범죄를 나름대로 이 판결하는 이 사건 얘기입니다만 여기서 이 형사 책임과 인류에 반하는 이 범죄 관할권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서양에는 악이론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새로운 유형의 악, 즉 사유하지 않음이 악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고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았던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세계에 어떻게 맞서 싸우면서 살았는가 하는 점을 나름대로 조명한 짤막짤막한 전기들로 모아진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신의 삶은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무사유 판단하지 않음이 정적인 악과 연관되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은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사유하고 의지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활동을 에, 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현실 사회에서도 악을 나름대로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주의 운동의 주요 동학과 요소와 동학인데 아렌트는 이 자신의 책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체주의 운동과 전체주의 국가 또는 정부, 즉 집권한 전체주의, 집권 이전의 전체주의 운동, 전체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이 전체주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책의 구도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부분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반유대주의, 제국주의, 인종주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주의 기원에서는 라는 책에서는 반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의 구도가 좀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1부에서는 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면은 어, 이 유대인 증오가 반유대주의, 즉 정치 이데올로기로 전환하게 됐는가 하는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에서는 이 제국주의를 중점적으로 나름대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종적 사유와 인종주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에서 인종적 적대감과 계급 적대감 문제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종적 적대감은 나치 전체주의로 와 연관되어 있고 계급 적대감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스탈린주의로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종적 적대감, 계급 적대감을 조직적으로 나름대로 추진하려면은 또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냐면 관료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제2부 제국주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관료 정치가 또 한편으로 나치 전체주의의 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3부 이 주제는 전체주의입니다.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종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인간 집단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자연 개념과 연관시키고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경제투쟁, 계급투쟁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자연 개념과 경제 개념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총괄해 초월해서 가장 모델이 되는 전형적인 인간, 이것을 이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나름대로 모델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 히틀러 입장에서 보면은 지배 인종으로서 아리안족, 스탈린의 입장에서 보면은 노동을 전담하는 노동계급, 이게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나치 전체주의와 스탈린주의에서는 이러저러한 다양한 인간이 아닌 어, 지배인종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로 인간을 이해를 하고 있고, 결국은 사회 구성원 전체를 이러한 인간으로 나름대로 제작하고 만드는 어, 이 이렇게 해야만 역사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대부분 다 이해하시려고 봅니다만, 아렌트가 이렇게 조명한 데는 그 다음 두 번째,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인종투쟁은 열등한 인종과 우월한 인종 간의 투쟁인데, 열등한 인종이 우월한 인종과의 투쟁에서 패배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 또 한편으로 한 인종이 다른 인종과 혼합함으로 인해서 그 순수한 우월한 인종이 나름대로 퇴보하는 인종으로 전락하게 되면은 역사에서 소멸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우려감을 일반 대중에게 심어줌으로써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이 인종 이론을 수용하게 한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쇠퇴 이론과 연관시켜서 결국은 나치 인종 이론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역사 과정의 비관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급 투쟁 이야기는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면 노동계급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낙관주의를 나름대로 기반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바로 이러한 나름대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결국은 일반 대중을 나름대로 자기 지배 세력으로 나름대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제국주의와 인종주의가 나름대로 접목되는데요. 어,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한 과정에서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자 부르주아 계급이 자본을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유럽인들이 결국은 그 원료 공급처를 찾아서 아프리카로 진출하고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백인종은 흑인종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자본가들만 나름대로 아프리카에 진출을 하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평민들이 또 같이 나름대로 이 아프리카에 진출하게 됩니다. 바로 어, 네. 그래서 이 그 제국주의, 팽상주의가 전체주의의 또 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료 정치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만, 정치 체제의 주역이 인종이 됩니다. 국민 중에서 결국은 인종이 나름대로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어, 외국 지배의 주역은 기본적으로 관료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나름대로 들어서 어, 이, 이 관료 정치가 제국주의 시대에
나름대로 고착화되고 전체주의 체제로 넘어오게 되면은 관료 정치 주축을 이루는 것이 비밀 경찰입니다. 바로 그 점을 좀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아, 한 6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본론 겨우 조금밖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 이미 이 강연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좀 지적하는 쪽으로 해서 뒷부분까지 마무리 짓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주의 운동의 주요 대상은 대중입니다. 계급이 아니고 시민도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대중이고요. 이 조직 구성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도자, 엘리트 집단, 그 다음에 당원, 동조자라고 하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중운동이라는 조직에서 누구의 입장이 강조되느냐면은 지도자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이번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지도자에 대한 총체적 충성, 히틀러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내 덕택이고 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덕택입니다. 김일성이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또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이 구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명령을 따르라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전체주의 운동이 성공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대중을 끌어모아야 되고 조직을 갖춰야 됩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전체주의 운동의 두 기제가 바로 선전과 조직이었고 선전과 조직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트 집단 당원 동조자들입니다. 전체주의 운동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7쪽으로 넘어가서 집권한 정치체제. 7쪽 보시면은 집권한 전체주의, 정권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1930년에 전체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스탈린 체제죠. 나치는 1938년 헝가리 침공 당시에 나치는 전체주의 운동보다는 나치 국가가, 즉 나치당이 나름대로 국가를 장악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운동이 국가로 나름대로 전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운동은 과정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국가 제도는 안정성을 강조를 하는데 따라서 이 전체주의 운동 과정을 나름대로 지속시키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냈느냐면 끊임없이 조직 구조를 변경시킨 겁니다. 한 조직이 만들어지면은 그 조직이 공개됩니다. 그 조직 또 내부에 또 비밀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제도의 안정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동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는 권위가 중복되고 분할되고 실질적인 권력과 명목적인 권력이 공존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양파형 조직입니다. 조직을 파헤치면은 실체가 드러날 것 같은데 또 까면은 또 다른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양파형 조직이에요. 그러나 비밀 경찰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인 적을 이 발굴해서 처벌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기본적으로 이 비밀 경찰이기 때문에 비밀 경찰은 지배 계급이고 철저하게 비밀에 갖춰져 있습니다. 비밀 조직입니다. 총체적 지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총체적 지배는 기본적으로 추방, 수용, 학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고자를 나름대로 구속해서 이 집단 수용소로 이송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단계 법적인 인격을 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도덕적 인격을 살해하게 되는데 집단 수용소에
수용된 재소자들은 가스 실에가는 사망자 명단을 작성을 합니다. 누가 하느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도 범죄로 저지르고 피해자도 범죄를 저지른다. 유대인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가해자, 피해자 똑같이 저지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개체성을 파괴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저항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체성을 파괴하게 되면 인간은 동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렌트가 그래서 그러한 인간을 파블로프의 개, 산송장으로 나름대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절멸수용소에서 이러한 일이 자행되는데 이 수용소에서는 죽음마저도 박탈합니다. 들어간 사람과 나간 사람이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망각의 공간이라고 했고 1943년까지 나치 절멸 수용소는 서구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망각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어, 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중단하고 나중에 좀 아, 한 5분 더 드릴게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조금만 압축해서 어, 5분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주의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연의 법입니다. 자연의 법은 인간 세계에 적용될 수 없는 법이죠. 자연에서 통용되는 법칙을 인간 세계에 적용시켰는데 바로 그래서 이 전체주의는 전체주의법을 실정법으로 얘기하더라도 그 실정법은 운동의 법입니다. 자연 법칙, 역사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적용되는 법칙인데 이 자연에서 적용되는 법칙을 인간 세계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모든 인간을 한 유형의 인간으로 만들고자 했는데 거기 빨간 표시했습니다만 오직 한 사람 같이 반응하는 단일의 인류, 오직 인류만 결국은 만들어 내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인간을 동물로 전락시키려면 그대로 안 되거든요. 따라서 거기서 뭐가 사용되냐면 테러가 적용됩니다. 완전한 강제력 이것을 테러로 표현합니다만 테러를 가함으로써 결국은 인간을 하나의 동물로 전락시키게 되는데 실정법에는 윤리도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법칙은 윤리도덕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의 법칙의 구체적인 실현인 테러는 합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미덕과 미덕은 공화정의 원리입니다. 테러는 전체주의 지배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적에는 결국은 총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나름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인종투쟁, 계급투쟁을 통해서 국민국가가 아니라 세계 제국을 이루고자 하는 나치 전체주의, 스탈린 이 주의의 세계 지배 욕구는 결국은 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렌트 입장입니다. 다음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 2분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렌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런데 인간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다. 앞의 명제와 뒤 명제와 충돌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경험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 재현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그 뒷부분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전체주의 체제가 종말을 고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주의 요소는
1950년 메카시즘 등장, 그리고 냉전 시대 냉전주의, 반공주의가 지배했을 때 등장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그 21세기 초, 이, 그 근본주의적 민주주의와 호전적 이슬람주의가 충돌되는 식의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한번 또 나타났다. 또 하나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핵전쟁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느냐면은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총체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카르타고 전쟁과 트로이 전쟁이 선멸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찬가지로 핵전쟁도 총체전이기 때문에 총체전인데 기본적으로 이 총체전은 나치 전체주의, 스탈린주의가 끌어들인 전쟁의 유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8주년 광복절 기념사 내용의 공산 전체주의를 소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데올로기 이념, 논리, 역사라고 하는 세 개념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시즘의 요소, 그다음에 전체주의 요소를 언급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78주년 광복절 기념사가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언급 정리를 해봤는데, 나중에 같이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우리 지금 이 모임이 공공선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렌트는 전체주의가 다시 등장하는 걸 막고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자 세계 사랑을 강조를 했고, 인간다운 삶을 인간다운 공존을 가능케 하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활동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로서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예. 아,